안녕하세요. 제주순정TV의 부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공항 쟁점에서 공개 연속 토론회 1차와 2차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도민회의 측 주장과 국토부 측 주장 중에 어떤 쪽을 더 지지하게 되셨나요? 오늘은 입지 선정의 적정성을 주제로 다뤘던 3차 토론회의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로 제2공항의 입지로서 성산읍 일대가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고 나니 날벼락이 내리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깜짝 취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저희들 지역 주민들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 들지 아십니까? 당시 조사 용역의 목적은 후보지 결정이 아니라 현 공항 확장 혹은 제2공항 건설 그리고 신공항 건설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용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이 선택될 것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갑자기 몇 단계를 건너뛰고 성산읍을 단일 후보지로 최종 결정해서 발표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이들이 성산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일반 도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성산이 제2공항 부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립되는 쟁점들 무엇이었나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2012년) 제주도가 한국국토연구원에 의뢰했던 제주공항 개발 구성 연구에서는 최적의 입지 중 한 곳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가 꼽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용역에서 신도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고의적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경관과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인 농남봉이 포함되어서 환경 점수가 깎이고 소음 부분에서도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후보지가 변경되게 되었다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도민회의 측은 주장합니다. 도민회의는 2015년 진행된 사탄은 비교적 가까운 연구 결과였던 2012년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첫 입지 31곳을 골랐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연구에서 제안된 입지가 모두 그대로 사타에 반영됐는데 유독 신도 입지만 당초 위치에서 바뀌었고 그 결과 최종 후보지까지 바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도 2의 위치를 이동한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여 위치를 최적화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위해 활주로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절차가 최적화라며 항공기가 직 진입하는 경로상에 장애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위치를 이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도민회의가 지적한 사타 보고서상의 오류를 일부 인정했지만 그 오류를 정정해도 종합점수는 여전히 성산이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도 2의 위치 변경은 도민회의가 검토위원회 참여한 과정에서 가까스로 발견한 사안입니다.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전문가가 알아서 최적화된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가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에 기반할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수많은 전문가들 기억나십니까? 상식적인 수많은 시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했지만 당시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위를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최적화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최적화를 빌미로 더 나쁜 위치로 이동시켰을까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끝까지
의문을 품은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도민회의는 이미 부지와 기본시설이 확보된 정석 비행장은 주민의 이주, 공동체 해체, 소음 피해 등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데 2단계에서 공역, 기상, 환경, 공공시설 지원에서 최하위권 점수로 탈락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 공역은 하모 1과 동일한 거리인데도 하모 1은 10점인 반면에 정석 비행장은 1점이었고 기상평가에서도 정석은 시정과 구름 높이, 즉 운고를 합친 값으로 평가한 데 비해서 다른 후보지들은 시정만 넣어서 그 값으로 편파적인 비교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석 비행장이 공역, 기상, 환경 등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하여 탈락했던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경관 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등이 중첩되어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제주공항과 인접하여 북측 항로 구성이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해안가와 중산간 지역의 기상 요건이 달라서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정석 비행장의 탈락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도민회의 측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는 공역 그리고 기상평가 등 쉽지 않은 용어들이 들어있고 시민들 귀에는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인 것도 같고 틀린 말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정석 비행장이 공공시설 지원과 환경에서 최저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석 비행장의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제2공항과 기존 공항을 합한 처리 능력이 6천만이라고 말합니다. 6천만. 국토부가 미래 수요로 내세운 숫자는 4,100만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간극에 대해서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 처리되는 공항 계획이 나온 것일까요? 정석 비행장의 평가에 대한 질문 이전에 저는 다시 원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 선정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매뉴얼에 따라서 전문가가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을 최적 대안으로 결정했고 제주의 안전과 환경 가치 등을 고려하여 성산이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도 전문가적 판단 근거와 중간 검토 과정들이 누락되어 오해를 유발했고 일부 오타 그리고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하겠지만 중대한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명했고 당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때 제주 항공 이용 인원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도민회의는 2015년 입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용역의 과업은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주민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하지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철새 도래지 그리고 동굴과 숨골 등에 대한 환경 가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환경성 평가에서도 공항 부지에 속하는 것에만 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공항 예정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등
제주도가 가진 독특한 자연 환경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단이 주를 이뤘다고 비판합니다. 기상평가에서도 바람과 안개 일수 외에도 태풍과 폭설, 폭우 등 제주의 주요 결항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이기에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던 유신, 그 업체 유신은 왜 과업의 지시를 벗어나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급작스럽게 발표했을까요? 국토부 국장은 발표 내내 제주공항 이용객의 빠른 증가로 서둘러서 사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일부 오류들이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둘러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제2공항 입지를 선정했던 것입니까? 5조 원의 거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제주의 환경이 무참히 망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통곡하며 쫓겨나야 하는 사업, 왜 그리 서둘러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입지 선정이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오늘 저는 왜 제2공항 사업을 국토부는 그렇게 서둘러야만 했을까? 의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2공항 사업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고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요구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요구는 5년이 지나는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3차 토론회에서 자주 등장한 그 전문가, 그들의 입을 통해 3차 토론회의 관전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니 그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하는 국토부 국장. 이미 황우석 사태 그리고 4대강 사태를 거치면서 때로는 시민들의 상식이 전문가적인 지식보다 현명한 판단을 가져온다는 것,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네요.